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요, 신속도화 후보지 1차, 2차에서 선정됐던 지역들의 신통기획안이 속속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보면서 신속통합 기획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른 재개발보다도 신속통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선호도가 높은 재개발 유형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는 당연히 투자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제약은 토지가로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하지도 못하고 약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되기 직전에 있는 구역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를 하면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들을 발굴해야 안정적으로 신속통합 후보지가 선정될 수 있을까라는 점인데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기본 동의율이 받쳐진 지역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신속통합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0% 이상의 동의율을 받으면 후보지 신청을 가능하지만 50%가 넘어가면요, 가산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동의율이 50%가 넘어간 시점 60%, 70%가 될수록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최근에 선정됐던 동우암 1구역이나 동우암 3구역 이런 구역들도 주민들의 동의율이 70%가 넘어간 상태로 신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의율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대 동의율이 최소화되어야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성 동의율은 높지만 반대 동의율이 없는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요, 최근의 트렌드들은 보면 우선 구역계를 정해져 있는 신속통합 후보지 구역으로 정해서 동의서 받고 있는 그 구역이 메인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재개발에 반대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음에 구역을 잡을 때 도로변을 제외하고 잡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부 설정이나 아니면 구역을 다시 정비해서 신속통합 후보지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의 구역계가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닌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 3가지를 보시고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후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충족돼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동의율이 높고 50%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 동의율 최소인지요. 그리고 구역이 메인 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 전에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그리고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 전에는 정말 여기가 선정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시고요. 또 이제 후보지로 선정되면 물건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고 굉장히 투자 타이밍을 놓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를 내서 임대사업용으로 허가를 받아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남들이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들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근데 내가 정말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에 정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의 현금 청산 대상이었던 물건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내가 투자를 하기 원하는 지역들에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시세보다 적어도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말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는 거죠. 23년도 이전에 그 선정됐던 신속통합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허가받고 착공을 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신속통합 후보지로 선정이 됐을 경우 권리산정 기준이 소급해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겠다라는 목적이 하나고요. 또 두 번째는 구역 내 현금 청산 대상자가 높으면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현금 청산 대상자를 구제함으로써 이 정비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이유죠. 그래서 7월 말 서울시에서 권리산정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발표 내용 이후에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021년, 2023년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는 권리산정 기준일이 공모 공고일 및 특정일 일괄 고시되고 있으나 청산에 따른 소규모 건설업자 및 수분양자의 선의의 피해 호소, 타 정비 방식, 모아타운 투기 방지 대책과의 형평성, 규제에 과도한 불만 제기 등 민원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죠. 현재 기준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개발을 통한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조정하고자 합니다라는 공문이 각 지자체별로 발송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공문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신속통합 추진위에 이런 공문을 또 별도로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시는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동 규정에 따라 21년부터 주택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기준일을 고시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기준일 이전에 이미 착공 신고를 완료한 다세대 주택 등에 한하여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일을 조정 완화할 계획입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청 자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2번입니다. 현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일이 당해 정비구역 지정일을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착공 신고를 완료하고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되기 이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인정해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완화해 주겠다는 공문들이 이미 신통기획을 진행하는 구역에 전달이 돼서 이미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빠르게 진행된 데들은요,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취합해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을 취합해서 서울시로 이미 제출한 구역들도 있고요. 단계가 조금 느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기 희망하는 신통기획 진행하는 구역에서 정말 물건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이렇게 현금청산 대상이었던 물건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남들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원정의 재개발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은요, 1차, 2차의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이고 이미 신통기획안이나 정비구역 지정까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지역들, 그리고 동의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지역들이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의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물건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일례로 자양사동 신속통합 후보지 선정된 지역들을 한번 보면요, 2년 전에 현금청산 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투자를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때는 금액이 한 5억 후반에서 6억 초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일대에 나와 있는 물건들은 적어도 9억 이상 호가하는 물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금액이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인가까지 나면 당연히 금액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 2년 전에 현금청산 대상임을 알면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벌써 이미
2억에서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 내가 일반 조합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그 평가된 금액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는 내가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에는 당연히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권리선택 감정평가를 하는 시기는 사업시행 인가가 마무리된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했을 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3단계 이상 절차가 진행된 시점에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당연히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청산 대상인 경우에는요. 감정평가를 한 번 더 받습니다. 한 번 더 받아서 기존의 그 조합원들보다는 한 20에서 30% 이상의 더 높은 금액으로 청산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은 지역들은 재개발 진행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또 현금청산 대상이 많은 재개발 추진 구역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부가현 3구역이나 뭐 연희 1구역, 이문 3구역 같은 구역들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좋고, 그리고 재개발을 진행하는 속도가 늦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에게도 입주권을 준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집 사면 흥아리.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의 재개발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 쪽에 투자를 희망하시고 있죠. 그렇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내가 돈이 있고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지역, 원하는 물건을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점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최신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숙지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물건들을 찾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남들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